자, 볼게요. 얘도 되게 많이 수능에 출제됐고 소재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내신 대비로 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홍진이라는 거는 붉은색 먼지인데 이게 옛날에는 속세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뭐 제주도 같은 데 갔다가 뭐 김포공항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뿌예. 김포공항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가 이렇게 좀 먼지가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붉은 먼지고 과거엔 이거를 속세를 상징했구나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 수능 대비로도 얘는 꼭 아셔야 돼요. 그냥 속세구나. 그럼 속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 삶이 어떠냐고. 내신에서는 여기 서리법이라고 하겠죠. 수능에서는 중요한 건 내 삶이 어떠냐고 물어본 거야. 거기서 이미 얘는 힙합 자부심. 요즘으로 치면은 장기야. 부럽지가 않아. 이거요. 야, 부럽지가 않아. 야, 내 생이 어떤 거 같냐? 씨발, 내가 부럽겠니? 이런 느낌.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자, 옛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하는 거야. 재벌들이 잘 살았다고 하는 거야. 힙합 하는 사람들이 나 티셔츠 이번에 한 뭐 3억 정도 팔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장기하는 집이 한 300억 있는 혹은 3천억 있는 부자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풍류는 잘 노는 거야. 옛날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 보면은 자기가 잘 노는 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찍는다든지 뭐 싸이 흠뻑 쉬어가면 가서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찍어 올리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들 자랑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더 잘 놀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러면서 옛사람들이 잘 놀았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치고도 남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생에 괜찮아. 나 옛사람처럼 만큼 잘 놀아.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풍류는 노는 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나 진짜 잘 놀아라고 자랑하는 거야. 얘나 지금은 똑같다고. 오케이? 여러분 인스타 보면은 나 부럽지? 잖아. 나 이렇게 잘 놀아 부럽지? 나 이런 데도 가봤어 부럽지? 나 이런 거 먹어봤어 부럽지? 잖아. 사실은 옛날에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야,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하니 정말 많지만 아무리 많다고 해서 내가 지락을 모르겠냐? 내가 느낌 모르겠냐? 내가 감성 모르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계속해서 나는 뭐야? 난 느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알아.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얘기야. 예나 지금이나 뭐 인간 어차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모옥의 주석 먼저 볼게요.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물 앞에 두고 송죽 우를리에 풍월주일 되었어라. 근데 사실은 노숙자인 거야. 집이 없어. 아 진짜로. 초가집 짓고 살잖아요 지금. 어디? 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강 있는 거야. 강에 앞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야. 송죽, 소나무, 죽순, 막 울룰리 볼게요. 우거진 숲 속에. 그러니까 집이 어디야? 산속이야. 자연이야 자연인. 풍월주인.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 자연인.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니까 가능한 거야. 요즘은 돈이 많아야 돼요. 옛날에는 돈 없어도 돼. 옛날에는 오히려 세속적으로 사는 속세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한 거야. 반면에 자연, 탈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또 높게 평가한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야. 너인 여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풍월주의는 이 얘기야. 나는 자연 속에서 묻혀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죠? 자, 이제 고1 약간 내신 대비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좀 자세히 드리는 거고, 수능 대비는 훨씬 더 간결하게 나가는데, 올해 고3들을 보니까 한 3등급인 친구들까지도 이 정도 해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보지 말고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빨리빨리 보시면서 파란색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왔어.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농사 지을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아침이 되면 뭐 할 생각을 하니? 학교 갈 생각을 하잖아. 나도 눈을 뜨면 뭐 할 생각을 하겠어? 수업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량들은 오늘 뭐 하면서 놀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게임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클럽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도 볼게요.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하는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망초는 새우보다 푸르르다. 이런 거죠. 강남역에는 예쁜 애들, 잘생긴 애들이 많겠지. 오늘 밤에도 걔네들은 정말 재밌게 놀겠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도화, 복숭아꽃. 요즘으로 치면은 머니건 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여러분, 그 산업혁명 시절 때 막 15살 먹은 애들이 하루에 근무 시간이 14시간, 16시간이야. 꽃놀이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꽃놀이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족적인 삶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삶인 거야. 그러니까 봄이 왔어? 봄이 왔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즐길 수 있어.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시절에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인 거고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는 뭐가 되게 예뻤던 거냐? 자연이 되게 예뻤던 거예요. 자연 예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니? 조물주가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조물주 인정해주고. 마지막 물알채까지 왔고 흥겨움도 있고. 결국 뭐냐? 봄이 와서 좋다. 그런 고전 시가고 진짜 사실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인스타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올리는 그런 주제의 고전 시가였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별거 없고 대신에 내신 대비로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단어뜻 수준이야.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내신 대비로 정리해 주시고 털고 어차피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러셔도 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그 지식이 여러분 먹고 살면서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소재로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고 뭔가 미션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이런 도구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친구들이 또는 뭐 그렇게까지 납득이 안 되면 안 하는 친구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고 저는 내신을 정말 싫어했어요. 외워서 어디다 쓸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세상의 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내 세상에 갇혀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무가치해 보이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선발받을 수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어주는 건데 그러면 기회는 여러분 잘 들어. 기회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자원을 누구한테 투자를 해서 높은 성과를 뽑아낼 것이냐? 당연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수한, 확률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생하고 서울 아예 고졸자하고 같은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억울한 마음을 안 가지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서 본인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놓으시고 그 가치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도 하겠지만 남들이 평가는 여러분의 가치예요. 내신 시험을 잘 쳐놓는 게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작품 윤리유곡 한번 볼게요. 뒷집에 술사를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찼다. 얘 벌써 그지네 지금. 너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봐봐. 뒷집에서 술사를 꿨고요. 거친 보리 한 말도 못 차게 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정도도 없으니까 꾸러 다니는 거야. 대출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요. 캐피탈 대출 받은 거예요. 사채 쓴 거야. 사채. 카드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은 가난한 상황. 왜? 꾸러 다닌 상황이니까. 주는 것 마주구찌여 쥐어 비어 개져내니 요리를 했단 얘기겠죠. 여러 날 줄였던 입이니 다나스나 어일이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굶주렸기 때문에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채 갚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사채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계속 봅시다. 와, 저 뱉고 무슨 소구 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 자연물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내신 대비론 여기 잠깐 정리할게요. 이런 거는 감탄사. 감탄사니까 영탄법. 백구 자연물. 무슨 수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서리법. 대화를 걸었으니까 대화체.
그리고 이런 자연물에 대해서 대화를 건다. 얘가 사람이라고 전제했으니까 말을 건 거야. 의인법이 돼요. 다시 그냥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자연물을 대상으로 대화를 걸었다.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자연물 대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의인법이라고.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서리법은 영탄법에 속한다고요. 서리법은 100% 영탄법이에요. 이거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학교 선생님이 잘못하시는 거고, 하지만 내신 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갈수부로 서성이에요.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지금 내가 저 백구, 그러니까 백구는 여기서 흰새겠죠. 그 흰새를 보면서 흰새를 관찰하고 있고, 나같이 군마원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라고, 야, 너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거야. 왜냐면 봐봐, 나같이 또 군마음 없이 잠만 자면 어때? 왜 그걸 고기를 엿보기를 하고 있어? 너희 왜 자꾸 나 도찰해? 도찰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계속 봅시다. 상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소냐. 상공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삼정승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관직.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차은우. 정말 차은우 좋겠다. 아니면 뭐 삼성 뭐 재벌가. 근데 재벌도 감옥 가잖아. 차은우가 내가 봤을 때 1등인 것 같아. 야, 차은우가 귀한다 한들 어떻게 자연과 바꿀까? 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멘탈이 세네. 나라면 진작 바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차은우보다 강산과 자연 친화하는 삶을 살겠대요. 자, 이 시절로 얘기를 하자면 세속적인 권력보다는 나는 자연 친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조각배 다리 씻고 낚싯대 흙 던질 때, 그러니까 자연 친하면서 지금 자연에 살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이 몸이 청은 가지고 만호우인들 부르리야. 자, 만호우 주석 볼게요. 뭐라고? 재벌이죠. 재벌 안 부럽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에서 낚시하고 조각배 타는 게 재벌 안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봐봐, 지금 여기에 추풍, 가을 얘기라고 있고 적설을 녹였다라는 걸 보니까 이미 겨울 지났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아무리 메인새에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그러니까 가을이 되게 좋대, 시원하대, 좋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봐. 동풍이 건들 불어 적설을 다 녹이니. 그러니까 적설, 흰 눈이 녹았죠. 봄이 와서 흰 눈이 녹아. 그런데 보세요. 귀 밑에 해묵은 설이. 세월이 지났는데 흰머리는 녹질 않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봐봐. 흰머리가 녹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늙어가는 거를.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늙음에 대한 한탄이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 왁구를, 거울을 봐도 왁구가 예전 같지가 않거든. 맛이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늙음에 대한 한탄을, 야, 세월이 지나니까 말이야. 봄이 와서 흰눈도 녹이는데 왜 내 흰머리는 녹질 않지? 라고 표현했고, 이건 클리셰예요. 그 시절에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주제는 뭐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인스타처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인생에 대한 허무함. 왜 늙은에 대한 한탄이니까 이거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설명을 할게. 이 사람도 3살 꼬맹이 귀여울 때가 있었을 거고요. 잼민이 시절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같은 급식 시절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이 곧될 학식 시절이 있었을 거고요. 아주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연애도 했을 거고 사랑도 했을 거예요. 아이도 가졌을 거고 애도 키웠을 거예요. 근데 결국 늙어서 힘도 없고 뭔가 예전에 그렇게 자기가 활기차게 살던 그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인생에 대한 회한이 남고 내가 못 해본 것에 대한 후회도 남고 결국엔 인생 아무리 내가 아득바득 살아도 이 늙어서 뭐가 없네라고 허무함도 느끼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감정을 직접 겪기 전까지 또는 여러분이 성장하기 전에 괜히 그거를 앞서 성장하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겪을 일이야. 여러분이 20대 때 겪을 일이 있고요. 30대 때 겪을 일이 있고 40대 때 겪을 일이 있는 거예요. 괜히 50살, 60살들이 겪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상상으로 성장하려고 겪지 말고 여러분 나이에 맞는 성장을 하다 보면 그 자체도 되게 괜찮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늙어서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봐야지. 야, 실은 늙으면 다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공부하고 살고 뭐하러 열심히 사냐. 대충 살자 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어떤 느낌인지는 보였을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사람이 되게 가난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자연에 친화해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자연 친화하고 사는 게 상공 같은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재벌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정말 좋고 그런데 봄이 와서 겨울에 흰 눈이 다 녹지만 내 흰머리는 녹질 않네. 또 인생에 대한 허무함까지 다양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다를 봅시다. 박 교수의 이런 되게 어려운 수필이에요. 봅시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긴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이냐 누정뿐이겠는가. 그러니까 원림이 뭔진 몰라도 수필림자가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는 자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자, 누각 같은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연을 즐기는 장소 같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 사물이 오로지 원림 누적 말고는 없겠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자연을 즐긴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고 누각이나 정자 같은 데서 그걸 즐길 수 있는 건데 그거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야? 원효대사 해골바가지야. 어디에서는 내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굳이 자연이 있지 않아도 난 자연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자연에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우리 마음먹기 달린 거야. 계속 봅시다. 원림이나 누정의 특별한 경우가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의 수십 리 이내에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고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따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러나 산수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공치를 들어다 이쪽에서 비교하면서 야,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하는 걸요. 그런데 정말 그건 우술 노릇이다. 봐봐. 지금 자연이라는 게 절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자연이 예쁘면 예쁨에서 끝나야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야, 가평이 더 예뻐. 아유, 너 양양 안 가봤냐? 야, 제주도 안 가봤으면 말을 말어. 하와이가 제일 좋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디든 좋으면 좋은 거지. 뭘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그리고 이런 주제가 그대로 여러분 영어 기출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학생들 보면서 되게 걱정됐던 게 뭐냐. 올해 고3들이 작년보다 1, 2등급 비율이 약 8.8%가 더 떨어졌거든. 근데 올해는 수업이 더 잘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영어가 작년 1, 2등급 대비 올해 1, 2등급이 24%가 적더라고. 올해 고3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되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이 국어라는 과목을 국어 국문학 작품 정리로만 바라보면 정말 여러분 한 10배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전통적인 국어 느낌이 아니라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던져드리는 거는 그런 느낌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머리가 탁 트여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부가 되게 편해지고 사는 게 되게 편해질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게임을 처음 할 때는 못할 수밖에 없어. 운동을 처음 할 때도 뭔가를 처음 배울 때도 못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이 되고 가면은 가지고 놀 줄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옵치 않는 애들은 막 금화가 막 갑자기 불운주 돼가지고 애들 양악하고 있고 그런 게 된다고. 인생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국어라는 과목이 그런 역할을 해요. 잘 배우시라고요. 계속 봅시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 명소가 어디 한 군데에 불과하랴. 결국에는 어딜 가든지 좋은 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계속해서 물음표 큐 잡으시고. 여기는 뭐예요? 비유를 통한 비판. 그러니까 어디든 좋으면 좋은 거지. 뭘 그걸 비교를 하고 맞네, 틀리네, 좋네, 나쁘네 얘기를 하고 있어. 서리법을 썼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의도는 비판. 자연 자체를 즐겨라. 괜히 뭐 여기가 좋네 나쁘네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인생의 매 순간을 즐겨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제가 좋았었지. 필요 없다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계속 봅시다. 27번. 1번 선지.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 자, 일단 글의 주제가 자족감인지. 일단 상충곡은 맞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부심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여기도 보니까 자연에 사는 게 참 좋고 가난하지만 나 자연 친화가 좋아. 나 상공보다 좋다니까. 그러네. 보니까 가나 둘 다 주제는 자족감 맞죠? 두 번째, 그럼 서리법이 있는가 보시면 되는 거고 서리법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달을 쏘냐 이런 것도 서리법. 뭐뭐 하는구나 서리법. 쏘냐 서리법. 수도 없이 많네. 정답 1번 끝. 이런 느낌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렇게 주제와 주제에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정답 될 확률이 수능에서는 87%, 내신에서는 60%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 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편해질 거예요. 2번 선지 봅시다. 색채 대비. 일단 뭐 다 틀린 것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색채 대비라는 것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학교 선생님한테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명암 대비와 색채 대비는 엄밀하게 달라요. 근데 학교 선생님 생각이 다르면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명암 대비는 무채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흰색부터 검정색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색채 대비는 흰색과 검정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래서 이건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요, 보통. 아시겠죠? 그래서 흰색부터 검정까지 무채색 계열 가지고 얘기하면 보통 명암 대비라고 하는 거고, 유채색 2개 이상이 나오면 색채 대비라고 봅니다. 유채색, 무채색이 뭔지는 알지?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회색들 전부 다 통틀어서 무채색이라고 하는 거고, 그 외의 색깔이 전부 다 유채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제가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저도 색채라는 개념을 공부했을 때.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요. 내신에서는 또 다르니까 참고해 두시고, 감각이라는 건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이건 오감이고, 그래서 오감에 의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심상 얘기하는 거고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들 알고 있을 거고. 풍자는 얘기했어. 첫 번째, 비판 의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시간의 흐름은요, 첫 번째, 계절 변화가 있어도 시간 흐름이고, 또 아침, 점심, 뭐 저녁 이런 것도 전부 다 시간의 흐름이고, 그럼 보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의 주제는 자족감이었고, 그래서 서리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정답 1번 끝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로 털어버렸으면 되고, 사실 녹색은 굳이 제가 수업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내신 대비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필기 시간은 캡처해서 또 나눠드리고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28번 보겠습니다. 다른 범인 한 사람이 자신의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겸한 삶을 살고 있던 사연으로 창작되었다. 잘 들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좀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시대는요,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여러분한테 아예 무인도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라고 해봐. 엄두가 나요? 그럼 태풍은 어떻게 할 건데? 쉽지가 않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어울려서 살게 돼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이 시대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옛날의 역사가 또 어떻게 반복되는지 봐주면 여러분이 마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마치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확률 높게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이나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예측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예측해가지고 미리 선수 쳐서 대응해 놓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뻔한 거죠. 잘 씁시다. 세속적 가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 이거는 인간의 욕망에 관련된 것들인데, 명욕, 재물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욕망에 휘둘리면서 사는 인생을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몸뚱아리라는 인간이야. 그리고 내 몸뚱아리 인간은 뭐 동물들처럼 식욕도 있을 거고, 뭐 수면욕도 있을 거고, 또는 뭔가 권력적인 욕구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성으로 그걸 통제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야. 재벌들이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4시, 5시예요. 여러분 4시, 5시에 일어나고 싶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어나요. 이종 같은 사람들은요, 헬기를 타고 다니는데 항상 그래서 몸에 석유 냄새가 나. 거의 초단이에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들이 그 강남 그 병원들에서 이렇게 프로포폴 맞고 이렇게 자고 그러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꿀잠 자고 싶은 이유가 있어, 사실. 내가 합리하는 게 아니라. 괜히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네. 미안해요. 그냥 아는 게 많아서. 그냥 아무 얘기 막 한 거니까 무시하시고, 다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할 거고, 뭐 맛있지만 몸이 안 좋은 거 안 먹을 거고, 쉬고 싶지만 일할 거고, 그럴 거라고. 그걸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하거냐? 자기 자신을 수양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올림픽과 운동은 되게 신성한 일종의 제사 행위 또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행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5일, 6일 동안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몸에 쥐었던 죄를 막 운동하면서, 여러분 저 헬스장 가서 헬창도 운동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지 싶을 정도로 뒤질 정도로 해. 근데 그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정화시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운동하고 나면 되게 뭔가 노폐물도 실제로 빠질 거고 되게 좀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 어쨌든 동양에서는 그래서 수양을 하는 거고, 자연에 묻혀 사는 거고, 청빈한 삶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청빈이라는 거는 가난하게 사는 거죠. 또는 자족하며 사는 거죠. 만족하면서. 자연 친화와 자기 수양,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되셨죠? 근데 여기 이쪽이 훨씬 힘들죠,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욕망에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 배고픈 거 참기 쉽지 않다니까요. 집에 가면 치킨 시켜 먹고 싶고, 운동 가기 싫고, 헬스장 가기 싫고, 누구나 그래.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쪽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다, 사람들은. 욕망을 좀 통제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멋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이 그런데 이성만으로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밸런스는 잘 맞추시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요즘 여러분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걸 안 봤는데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라고 하니까 사회 질문한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개인주의였을 거고요. 얘가 뭐였지? 뭐 공동체주의인가? 빨리 얘기해봐. 뭐야 이거? 이쪽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가요, 되게 이쪽이 셌어요. 정말 셌어요. 남의 눈 되게 중요하고. 당장도 봐봐요, 여러분. 다 교복 입고 다니잖아.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상상을 못하지, 옛날에는요 머리가 요 정도 넘어가면 선생님이 밀어줬어요. 이발비가 안 들었죠. 진짜 머리가 요 정도 넘으면 다 밀어줬어. 두발 자유라라는 말 압니까, 여러분? 혹시 두발 자유라 알아요, 혹시? 두발 자유라가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 빡빡이 밀고 다녀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이요, 그런 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이게 셌단 말이야. 지각하잖아? 일단 맞고 시작이야.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되게 좋은 선생님들, 10분 늦었으면 10대, 20분 늦었으면 20대. 나쁜 선생님들, 되게 힘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은 초당 한 대예요. 1분 늦으면 60대 맞아야 돼. 뭐 그런 식이었어, 옛날에는. 존나 먹고 살았어, 진짜. 결국 공동체주의에 의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되는 너무 그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약간 동양의 또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어떤 잔재,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확 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항상 이렇게 해요. 야, 네 삶을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래 보니까 또 어떻게 되니? 사회가 해체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균형을 잡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인터넷들 보면 하도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갔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은 잡아가시라고. 왜? 사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본인을 위해서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완전 개인주의잖아. 군대 안 가, 그럼. 개인주의는 군대를 갈 수가 없어. 알잖아. 그 틀이 뭐였지? 4번은 개인주의야, 이런 거였나? 아무튼 4번이 아니야, 몇 번? 아무튼 4번은 개인주의야. 존나 개인주의는 군대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절반은 군대 무조건 가야 돼요. 아, 선생님 군대 안 갈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뭐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 손모가지를 하나 날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자꾸 미친 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이상한 짓을 해야 돼. 아니면 깜빵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러느니 그냥 1년 6개월 깔끔하게 갔다 오는 게 낫지. 왜? 어쨌든 그 군대 문화가 우리나라의 사회 조직에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해줘. 뭐하러 그걸 불편하게 계속 버티냐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해줄 때는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죄송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했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가치는 거부하고, 탈속적인 그런 가치를 중시했던 사람이구나. 바로 나오네.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인의 태도에 기대어 당장 사회대로 감행했던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를 통찰로 이끌어내고 있다. A 관점과 거리가 먼 거. A 관점이 먼저 해야 되겠네요. A 관점이 먼저 봅시다. A 관점은 내가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즐긴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욕이 없는 거죠, 이거는. 소유욕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은 안문지족이다. 자연을 소유하지 않잖아. 자연 친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차단해라고 한 거고, 삼 번인 것 같죠? 봅시다. 지락을 안다. 자연에서 좋다. 그 다음에 흥, 맞죠? 자연에서 완전히 내가 자연과 무라일체가 됐고 그걸 통해서 흥을 느낀다. 그렇죠? 만호우는 재벌이죠? 재벌 안 부럽다. 나는 흥을 느낀다. 자연에서 느끼는 흥이 좋다. 시원함을 느낀다. 전부 다. 근데 고기라는 거는 재물이나 욕심에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비판한 거고. 그러니까 백구를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겠죠. 정답은 3번. 말랑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 지금 이제 힙합에 관심이 있어서 비트 찍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들아 잘 들어. 이게요, 그 예술가들은 되게 고민이 깊어요. 되게 고민이 깊다고. 그래서 때때로는 진짜 도라이 같을 정도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이 나오는 거야. 너무 극단으로 가면은 현 시대는 일 못하고 사후에 일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자꾸 공부를 시키냐면 특히 나는 예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술을 배우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 국어야. 너 수학이 예술 같니? 아, 수학이 존나 아름다워요? 하세요. 필즈상, 오케이. 미래 필즈상. 경제가 아름다워? 오케이. 미래의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물리학상 다 가능. 근데 봐. 유일하게 예술을 좀 예술답게 또는 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인 통찰이나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게 국어예요. 여러분 과목들 생각해보면. 물론 음악이나 미술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나라 음악 미술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이론보다는 솔직히 그것도 이론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이잖아. 체육도 마찬가지야. 야, 체육 선생님이 씨발 나처럼 이렇게 이걸 체육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야, 옛날에 아니야. 지금도 있는데 그 읽는 스포츠라고 있어요. 읽는 스포츠. 듣기만 해도 힘들잖아. 어떻게 읽는 게 스포츠야. 뛰어오는 게 스포츠지.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공부를 해두시면 남들과 다른 깊이가 생길 거라고요. 아, 점점 힘들죠, 여러분. 금방 끝낼게요.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29번 봅시다. A와 C를 비교해보래. 자, A는 결국에는 자연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C는 자기 늙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A는 뭐라고요? 네, 자연 친화 또는 예찬. C는 인생 무상 또는 늙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얘기하는 게 C고요. A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인간의 유한성인지 얘기했죠. 자연은요, 흰눈을 녹여가지고 다시 봄이 될 수가 있지만 인간의 겨울 오면은 한번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 2번 선지,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약간 대조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C는 맞는 것 같고 A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봄에서 겨울로 가면서 눈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도 지금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봐봐. 이 대조를 봄과 겨울을 대조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잘 들어. 이게 내신으로 자꾸 보는 친구들은 이 대조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이 의도는 뭐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잘 들어. 인간과 자연의 대조죠. 봄과 겨울의 대조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대조죠. 특히 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가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자꾸 섞어놓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선지를. 오답 선지를. 일단 넘어갈게요. 3번 선지.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꾸 뭐 자연에게 말 걸고 이런 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4번 선지 볼게요. 봄의 흥겨움, 봄의 서글픔. 정답 저는 4번 같아 보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뭐가? 주제는 뭐라고요? 정서. 얘가 정답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 흥겹꿈, 서글픔 맞죠? 왜? 인생 무상 늙었으니까. 자연 예천이니까. 정답 4번이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수능은. 내신도 거의 이런 느낌인데 이걸 바탕으로 선지나 학교 선생님 필기를 확인하는 작업 중에서 정답률 높여주는 정답 특정하는 작업 거쳐주시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B를 이해한 내용. 필기 시간 좀 드릴게요. 빨리빨리 따라오시고 최대한 따라오세요. B. 가난해가지고 뭐를 꾸러 간 상황이야. 그쵸.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함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1번 선지가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면은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겠죠. 그 다음에 31번에 B. 어딨냐? 자, 비판 대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럴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격이야.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여기 써놨죠. 비유를 통한 비판이었다고. 따라서 비유를 통한 비판. 즉 무슨 얘기예요? 소유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소유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화자는 이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럼 B에 나타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소유에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죠. 소유에 행복한 사람. 2번 선지. 봐봐.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특히 그때마다 행복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작품 더 읽어보면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비판 대상에 해당하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소유에 행복한 사람들 비판 대상이고요. 두 번째 특정한 것을 비교하는 사람들 비교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 비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비교 없이 항상 행복하고 지문에서 비판하는 대상은 특정한 뭔가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3번 선지 같은 사람이죠. 비교해서 야 감동별고 와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내 얘기인가? 4번 선지.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이것도 비교하고 있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니 이런 것도 비교나 뭔가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행복을 느껴라 이게 글의 주제였던 거고 그런 작가가 생각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정답 2번이었던 거죠. 나머지는 다 비판 대상이고. 됐죠? 자, 수고들 하셨고 캡처해서 또 출력해서 나눠드릴 거니까 꼭 필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현재 시간 16분이고